안녕하세요. 수도권투데이 김성은입니다. 택시나 버스 등을 위한 자동차 보험회사 공제조합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국토교통부에서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달리는 라디오, 오늘은 마을 구석구석을 달리는 마을버스에 올랐습니다. 삼청동을 달리는 마을버스, 그리고 사람들 만나볼 거고요. 잠시 후 2부에는 대입 상담 코너,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수능이 A형, B형으로 나뉘면서 대학마다 전형 방법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대입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요. 02771-0945번, 771-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12월 6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버스, 택시 등 여객 화물 자동차의 보험회사 역할을 하는 비영리법인 공제조합의 부실 보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부실 보상을 개선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동안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고 또 어떻게 개선이 되는 것인지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과 이상혁 사무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버스, 택시 등 자동차 공제조합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버스, 택시 등 공제조합은 자동차 보험사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 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은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부대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예. 공제사업은 1970년대 중반 유류 파동 중에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고율이 높은 일부 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유군진흥법에서 공제사업을 통해 손해배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용 차량에 대해 보험 가입이 거부받는 경우가 있어서 설립이 됐군요. 예, 그런데 최근 공개조합 이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고요? 예. 저희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교통사고에 따른 공제 보상 관련 민원이 2006년에 1,7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5,400여 건으로 6년 동안 약 3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6년 동안 사고 건수가 3배 증가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 건수도 2008년에 11만 건에서 지난해에는 15만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예. 다만 그 사업용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 공제에 미가입된 차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고 건수도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원 건수의 양만 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보상 건수에 이 대비한 민원 발생률도 일반 보험이 1%가 안 되는데 이 공제 민원은 1.8% 2배가 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국토부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공제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들었는데요. 공제조합이 갖고 있는 문제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일반 보험사와 비교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부족한 점은 보상 서비스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보험사의 경우 전국적인 보상 서비스망을 갖추고 있으나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넓은 지역을 소규모 인원이 담당하다 보니 사고조사나 피해자 관리 등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난해 민원이 5,400여 건이 접수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민원들,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보상 거부라든지, 예. 보상 금액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또 지급 보증 중지라든지 다양한 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부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반 보험사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 가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제3자인 보험사가 피해자와 보상 협의를 진행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공제사업은 독립법인이 아닌 연합회 부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고 가해자도 연합회 소속 조합원이고 보상 협의를 진행하는 공제조합 직원도 연합회 소속이다 보니 즉 쉽게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조사하여 보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제사업이 독립법인이 아니라 5개 이 자동차 운수사업조합 연합회에서 부대 업무로 진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이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피해 보상 금액 같은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합의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자동차 보험사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제3자인 보험사가 대리하여 피해자와 협의하는 구조이지만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같은 소속인 그 공제조합 직원이 피해자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공제조합 직원은 가해자인 조합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애초에 공제조합 자체는 원래 낮은 공제료로 회원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설립 이 목표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의 장점은 보험사에 비해서 사업비, 즉 모집비용이나 계약 유지비용 등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제료가 낮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공제 회원의 이익 실현과 더불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는 높은 보상 서비스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더해지면서 생겨난 약간 문제로 볼 수 있겠군요. 예. 네. 그렇다면 이 공제조합의 이런 여러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책 마련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0월에 자동차 공제민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손해사장사 등 전문가를 채용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공제민원센터를 개설하고 자동차 공제민원을 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 개선은 사고에 따른 보상 서비스를 손보사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공제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공제조합 지도감독을 금감원으로 위탁하는 방안도 제도 개선에 포함이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제조합의 지도감독 관청인 국토교통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되 필요하면 금감원 위탁 방안도 관련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논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 국토부의 감독도 더 강화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일반 운전자나 승객이 버스나 택시로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만으로도 큰일이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된 보상체제 마련 좀 돼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이상혁 사무관이었습니다. 예.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정다운 그 거리로. 저 지금 삼청동 가려고요. 삼청동 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길거리 워낙 예쁘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또 미술관이 있다 그래서 거기도 둘러보고 여기저기 구경 다니려고 해요. 저 일산에서 출발을 했고요. 여기 내려서 이제 조금 걸어서 마을버스 이제 타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길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달리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봤는지 박설희 리포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청동에 다녀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삼청동 좋아하세요? 저 자주 갑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요. 네. 삼청동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봤을 버스입니다. 오늘은 삼청동으로 가는 마을버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마을버스 종로 11번입니다. 종로 11번. 네. 이 마을버스의 경우는 각 구별로 운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서울 마을버스는요, 서울 시내 23개 구에서 205개 노선을 운행 중입니다. 마을버스는 마을 구석구석 들어가면서 이제 해당 지역 마을 주민들이 주로 타는 버스인데요. 골목골목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버스보다는 크기가 작고요. 예. 그리고 운임도 성인 카드 기준으로 750원으로 버스보다는 쌉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환승 가능한데 환승할 때는 이제 추가 운임 300원만 더 찍히게 되는 거고요. 예. 자, 그럼 오늘 소개할 종로 11번 버스 어디를 지나는 버스인가요? 네, 일단 11번은요. 삼청동에 가는 버스인데요. 삼청동을 출발해서 삼청동, 광화문, 시청, 서울역을 지나서 다시 삼청역으로 오는 코스입니다. 일반 마을버스가 주로 동네 주민들이 탄다면은 이제 종로 11번, 이 삼청동 가는 버스는 마을 주민보다는 외지인들이 많이 그렇겠군요. 타게 되고요. 예, 그리고 거리는 짧아서 보통 30분에서 40분 이내에 운행이 끝난다고 하는데요. 먼저 11번 운행하시는 기사님 한 분 만나서 이 11번 버스의 특징 들어봤습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운행하세요?
거의 한 10번 하죠. 아니, 차가 여기 이제 집회를 많이 해가지고요. 시청 쪽에 집회를 많이 하는 바람에 좀 힘이 들죠. 아니,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여기 이제 유동인구가 많고. 재밌어요, 동네가. 뭐 사람들도 구경거리도 많고, 뭐 카페도 많고요. 또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여기 많이 왔어요. 여기 김기덕 감독도 가끔 오시고요. 좋죠. 여기 젊은 사람 좀 많은데. 아니, 카페 많으니까요. 연인들이 많이 와요, 이 동네가. 그렇긴 하지만 뭐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종로 11번 버스가 시내를 지나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많이 겪게 되는군요. 네, 삼청동은 참 좋은데요. 이제 좀 나와서 시청, 서울역 이쪽 오다 보면은 뭐 주말에 집회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집회 때문에 교통체증 겪는 거 그거 조금 힘들다고 말씀하셨고요. 뭐 그렇지만 일단 삼청동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리가 너무 예쁘니까요. 운전하시면서도 즐겁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삼청동 길 자체가 네. 굉장히 또 차선이 적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주말에도 밀리면 가기 힘든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맞아요. 주차 공간도 협소해서 항상 이렇게 주차하려고 돌아다니는 차들 때문에 또 많이 먹으신다고 하고요. 예. 또 길이 넓지 않으니까 사람들 막 길 건너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맞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삼청동 갈 때는 차를 갖고 가는 것보다 정말 이 마을버스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광화문이나 서울역에서 마을버스 타시던지 아니면 조금 걸으셔도 뭐 삼청동 거리 구경하면서 걷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삼청동 어디 말하는 거지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요. 삼청동 어딘지 소개해드릴게요. 네. 삼청동을 중심으로 경복궁, 북촌, 가회동, 창덕궁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삼청동이라고 말하는데요. 예. 뭐 주변 보면은 경복궁, 창덕궁 같은 고궁도 있고요. 또 북촌과 가회동은 한옥 마을로도 유명합니다. 그중에서도 종로 11번이 다니는 길이 삼청동의 이제 핵심인데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위치는 경복궁 서측 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쪽으로 향하는 삼청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 양옆을 주로 삼청동하고 부르고요. 개발이 제한된 곳이라 서울 도심과는 다른 예스러운 멋이 있으면서 예. 또 박물관, 미술관이 있어서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요. 또 예쁜 카페, 맛집이 속속 자리 잡으면서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위로 보면은요, 이제 더 올라가면 삼청공원이 있고 등산로가 있어요. 그래서 등산객들도 또 많이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까 박설 리포터도 자주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데이트 자주 하시나요, 여기서?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지금 갈 수 네. 있는 곳을 많이 지금 리스트를 뽑아놨는데요.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예, 가려고요. 이 삼청동 같은 경우는 또 아기자기한 이런 좀 예쁜 곳들이 많아서 여자친구들끼리 좀 많이 맞아요. 가는 곳이기도 하죠. 예, 맞아요. 여자친구들끼리 가도 사실 뭐 소품 같은 거 구입하는 기도 굉장히 좋고요. 보면은 사진기 꼭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이렇게 사진 맞아요. 찍으시고, 거리 찍으시고, 본인 찍으시고. 그중에서 오늘 만나신 분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한데요. 예, 마을버스 함께 타고 계신 승객들 만나봤는데요. 삼청동 오르는 우리 승객분들 같이 만나보시죠. 네, 미술관에 사진 좀 보러 가요. 저희 버스는 여기 시청 앞에서 탔고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또 약간 현대식 건물도 있고 옛날 건물도 있고 이런 게 좋아서 동네가 좋은 것 같아요. 멋있고 막 약간 한국적인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고 조용하고 음식도 맛있고 음식이 제일 맛있으니까 좋죠. 여기 뭐 맛집 하루에 한 번씩만 가더라도 1년 금방 갈 것 같아요. 여기 삼청공원 말발까지 올라갔다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하려고 이제 마을버스 11번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쎄 옛날에 뭐 자하문 삼청동 그래가지고 그때 뭐 많이 바뀌긴 했는데 옛날 같은 그런 거는 아니죠. 워낙 이제 현대화 많이 되고 그래서. 네, 어르신들도 계시고 남녀노소 참 다 좋아하는 장소인 것 같아요. 네네, 또 가족끼리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도 삼청동은 데이트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화이팅! 이 장년층에서는 삼청동의 변화를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예전부터 이제 삼청동이 굉장히 고즈넉한 곳으로 유명했는데요.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예전만큼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는 조금은 사라졌다라고 아쉬워하는 그런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주말에 가면 조용하지 않고 굉장히 활기가 넘치죠, 이제.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 프랜차이즈 상점들도 들어서면서 이전에 비해 약간 상업화된 느낌도 받을 맞아요. 때도 있는데요. 삼청동이 유명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는 뭐 서울 오면은 꼭 삼청동, 인사동 이쪽 들렸다가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외국인들에게 빠질 수 없는 관광 코스가 됐는데 그런데 11번 마을버스 기사님 중에도 외국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예. 예, 중국 동포신데요. 국적은 이제 중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요. 네. 한국에 온 지 4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어렵게 삼청동 마을버스에 취업을 하시게 됐다고 하시거든요. 한번 만나보시죠. 여기 삼청동 한국에서도 제일 유명하고 관광객들 많이 오는 데잖아요. 그렇죠. 여기 중국 사람도 많이 오고요. 일본 사람도 많이 오고요. 저도 영어 조금 해요. 영어도 하고 중국말은 원래 할 줄 아는 게고. 관광 분들은 외국 분들이 많은데요. 몰라서 그 자리나 혹시나 물어보게 되면 제가 아는 데를 다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니까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도 하고요. 한국에 여기 제일 좋죠. 종로. 일단 사람 많고 이게 제일 좋은 점은 우리 회사가 좋으니까 좋고요. 네, 한국어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 중국어 그리고 또 영어 쓰는 외국인들에게 네. 그런 답변도 굉장히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관광 가이드 역할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막 나서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딱 보고 이제 중국 사람들 중국말 한다 그러면은 중국말로 뭐 어떻게 이동하세요라고 뭐 안내도 해주시고요. 예. 뭐 어디가 싸고 맛있어요 이런 거 정말 우리들만 알 수 있는 정보, 책자에 네. 나오지 않은 그런 알짜 정보도 많이 전달해 주신다고 그렇군요. 하고요. 그리고 또 이 기사님들 중에는 일본어를 또 그렇게 잘하시는 기사님도 계시대요. 예, 그래서 참 외국인들 많이 오는 곳인 만큼 기사님들도 국제적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참 이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삼청동 또 서울에서 가장 걷고 싶은 거리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혹시 삼청동 누구와 함께 걷고 싶으세요? 남자친구 말고. 저희 남자친구와 걷고 싶습니다. 지금은 뭐 없지만요. 예, 사실 이제 뭐 12월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뭐 우리 만나서 밥 한번 먹자, 뭐 만나서 데이트 한번 하자, 뭐 얘기 나누자라고 약속은 많이들 해 놓으시고 올해 가기 전에 만나지 못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남은 12월 삼청동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누구와 만나고 싶은지 한번 또 승객들에게 여쭤봤거든요. 네. 예, 함께 들어보시죠. 12월이 가기 전에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떡볶이를 선생님하고 자주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추억이 12월 달만 되면 그 추억이 많이 생각이 나요. 저희 엄마랑 둘이 올해가 가기 전에 데이트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곧 결혼을 하는데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낼 틈이 없는 거예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좀 여유 내서 엄마랑 같이 손잡고 맛있는 것도 먹고 걸으면서 시간 보내고 싶네요. 네, 선생님과 떡볶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떡볶이 잘하는 곳 저 알고 있어요. 나중에 그러면 오프 더 레코드로 네, 회사에서 가까우니까 다 같이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 삼청동 저도 추억이 많은 곳이라 오늘 더 반가웠습니다. 박설희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로 돌아올게요. DMZ를 아시나요? DMZ는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성립된 군사적 비무장지대입니다. 정전 60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DMZ는 바람과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 수많은 생명이 자유롭게 숨쉬는 곳이 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 생태 보고 DMZ. 이제 경기도가 DMZ에서 생명을 가꾸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DMZ 60년, 이제는 생명이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서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봐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네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느낌이 팍팍 와요. 교육감과 재테크들 정보도 팍팍 와요.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에는요, 재현고등학교 엄익주 선생님과 함께 정시 모집 대학별로 지원하는 방법,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대학 입시와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상담해 드립니다. 02771-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할게요. 이은지 아나운서.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0시에 세제곱미터당 47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한 이후 계속 옅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4시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 발령 기준인 85 마이크로그램을 2시간 이상 초과함에 따라 사상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하철 영상광고 스마트몰 사업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KT 전 직원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4월 스마트몰 사업 과정에서 특정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회사 인감을 도용해 협력업체에 대출 관련 내부 문서를 위조해준 뒤 4억 8천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3,7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달 10일 안에 범죄 경력이 있는 택시기사 36명의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에서 서울 시내 택시기사 가운데 범죄 경력자 146명을 통보받아 이같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99명은 자격 박탈 처분 기간이 지나 대상에서 빠졌고 16명은 이전에 이미 자격 취소 처리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라디오만 들으면 대학문이 열린다.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네, 내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비법,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입니다. 수능 성적표를 앞에 두고 어느 대학에 정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지 수험생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성적으로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을지 대학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입시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들은요. 02771-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대학교육협의회 선생님들께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재현고등학교 엄익주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올해 정시 모집 경쟁률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은 이제 아직 그 수시 미충원위원회 발표되진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12만 7,624명을 선발할 계획인데요. 네. 지난해 13만 5,277명보다는 7,653명이 좀 감소한 인원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그 수능 지원자가 65만 명이거든요. 그 가운데 수시 모집 합격자가 이제 발표가 되면 23만여 명이 그 충원이 될 거고요. 이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는 내일 발표가 되는 거죠? 네, 내일 12월 7일까지 이제 모두 그 최초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록 기간 거친 뒤에 이제 추가 합격을 거쳐가지고 12월 16일까지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3만여 명 정도가 이제 들어가고 나면 대략 한 40만 명 정도가 남거든요. 예,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정시 지원을 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한 평균 3대1 정도의 그 평균 경쟁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2, 3년제 대학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모집 인원이 6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크게는 1대1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정시 모집은 지원할 수 없죠. 아, 그렇죠. 네. 예. 그게 이제 그 특히 전문대 같은 경우에 그 신중하게 지원을 해달라고 수시 모집 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문대의 경우에도 6회 지원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시 모집에 합격이 되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네. 예, 요즘에 그 저희 그 대교협에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그 전화의 어떤 그 몇 퍼센트, 10 내지 20%가 그런 전화예요. 그러니까 전문대에 수시 모집에 합격을 했는데 정시 지원 가능하냐. 네. 아직도 이제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불가능한 게. 그럼요. 예, 불가능합니다. 네.
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을 빼고 최대 6번의 지원 기회를 갖는 수시 모집에 비해서 정시 모집군은 이 모집군별로 1회씩 총 3회 지원 기회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3번의 지원 기회를 가질 수 있죠. 예. 이 3번의 지원 기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도 많을 것 같고요. 전략도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요. 먼저 이제 그 군별 모집 인원에 따른 것들 생각해 본다면요. 예. 올해의 경우에는 가군에서 147개 대학에 46,840명 모집이고요. 네. 나군이 146개 대학에 47,265명, 다군은 148개 대학에 33,519명입니다. 다군이 가장 적군요. 네. 대학 수는 다군이 제일 많은데요. 다군이 인원수가 제일 작기 때문에 매년 보면 다군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대략 20대 1 정도까지 올라가는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추가 합격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따라서 군별 지원 전략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가군이나 나군 가운데에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하나 정도는 지원해 두고 그리고 나머지 군에서 소신 지원을 하는 그러한 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군의 경쟁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 나군 중에서는 꼭 한 군데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전략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전체 인원수가 어떻든 간에요. 중요한 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일 텐데요. 그럼요. 네. 그 학생들이 보면 이제 그 희망 대학이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 희망 대학과 이제 그 경쟁 관계에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그 대학들의 어떤 그 인원수를 조사해 보는 것이 그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국영수탐의 표준 점수가 한 500점대가 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쟁하는 학생이 530점대가 아닌 500점 근처에 있는 그 학생들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그 500점 받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몇 개 대학을 모집을 해서 군별로 모집 인원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해당 대학과 경쟁 관계에 있는 대학의 군별 배치와 모집 인원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군별로 이제 그 전형 계획도 좀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가군에서는 뭐 수능 100%를 선발을 하고 또 나군에서는 학생부를 같이 해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따라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지원 전략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군별로 자신의 점수에 맞는 경쟁 대학의 모집 인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대학 정시 지원할 때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를 못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너무 늦었네요. 네, 이 대학별로 전형 요소를 반영하는 비율이 다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지원하고자 하는 그 희망 대학의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별로 분할 모집을 실시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나군에서만 모집하고 연대나 고대는 가군에서만 모집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대학들은 가군, 나군 또는 가나 다군에 모두 분할해서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그 군별로 전형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군에서는 수능 100%로 한다면 나군에서는 이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해서 학생부를 반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전형 요소별로 그 수능을 전체 뭐 4과목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나군에서는 일부 과목만 반영하기도 하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강점을 잘 살려서 그런 그 전형 요소들을 비교해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군별 분할 모집의 경우 같은 대학이지만 모집군에 따라 전형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학을 지원할 것이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군으로 지원할 것이냐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경쟁 대학의 전형 요소 따져볼 수 있는지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를 예를 들어 본다면요. 중앙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제 보통 같이 이제 지원하는 대학들이 경희대나 한국외대나 서울시립대 정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 저는 이제 4개 대학을 비교해 보면요. 가군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는 수능 100% 우선 선발과 학생부를 함께 반영하는 일반 선발로 한 579명을 모집하고요. 경희대나 외대는 수능 100%로 선발을 합니다. 반면에 나군에서는 중앙대는 수능 100%로 653명을 선발하고 경희대나 한국외대 그리고 시립대는 모두 여기에서 학생부와 우선 선발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도 보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나군이 주력군이고요. 한국외대도 나군이 주력군이고 시립대도 나군이 주력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나군에서 이 그 주요 대학이
그러니까 중대나 경희대, 외대, 시립대가 모집 인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어떤 그 합격 안정 지원을 나군에서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모집 인원이 제일 많으니까. 예. 그리고 다군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경희대만 330명이고 나머지 중대는 80명, 시립대는 65명인데요. 모두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 학생의 강점이 수능에 있는지 또는 학생부에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능 100% 선발하는 전형. 그렇죠. 예, 그리고 학생부에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학생부를 반영하는 그런 그 군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고요. 단 이제 그 일반적으로 대부분 대학들이 우선 선발일 때는 수능 100%를 적용하고 1번 선발에 수능 70이나 80 또 학생부를 반영하는데요. 예. 서울시립대는 조금 반대입니다. 예, 우선 선발에서 30%를 선발하는데 거기에 그 학생부를 집어넣고요. 일반 선발에서만 수능 100%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조금 특별한 경우예요. 예, 반대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생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또 지원하면 좋겠군요. 그럼요. 예, 우선 선발은 서울시립대는 우선 선발에 학생부가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학생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새 학생부 교과 영역의 변별력 얼마나 되느냐 사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시는 성적대가 비슷비슷한 학생들이 경쟁하는 만큼 학생부 교과 영역의 실질 반영 비율 비교를 통한 지원 전략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잡합니다. 예, 네. 그렇죠.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제 대입 개선안도 발표가 됐는데요. 내년부터 보면은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의 전형을 사실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고려대 학교를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 반영이 이제 500대 수능 500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생부 500점 가운데 450점이 교과 영역, 50점이 비교과 영역인데 네. 그 450점 가운데서 423점이 기본 점수로 주어집니다. 변별력이 많이 생기지 않겠군요. 그래서 27점을 가지고 변별하는데 교과 등급 1등급이 27점, 네, 그리고 2등급이 26.9점이에요. 3등급이 26.7점. 그래서 그 등급별로 0.1점, 0.2점 정도 차이 나거든요. 따라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실질 반영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큰 반영 비율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정시 모집의 특징이 이 비슷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0.1점, 0.3점 이 점수가 또 합격, 불합격을 가릴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최초 합 정도는 모르지만 최소한 추가 합격에서는요. 당락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점수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합격선 내에서 상당히 몰려 있게 돼요. 특히 이제 인문계하고 자연계는 그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지원 경향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지원 경향이 학과 선택보다는 이제 대학을 위주로 선택을 하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학과 선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년에 또 의대가 의전원이 돌아와서 의대가 돌아오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포석을 해본다면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소신 지원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합격선 자체가 좀 불합격자하고 갭이 좀 크지만 인문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워낙 조밀하게 붙어 있어요. 따라서 정말 0.1점이나 0.2점이 합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특히 보시면 이제 건대 같은 경우 올해 학생부 반영을 예년보다 좀 줄였습니다. 단국대도 그랬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학생부 반영이 교과 반영이 가장 컸던 대학들이 이제 건대나 단국대였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실질 반영 비율이 올해 9.6%고요. 숙명여대도 10.5%, 또 아주대 같은 경우는 12% 정도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에 충분한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대학을 지원할 때는 학생부의 영향력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신 석차 등급별 점수차가 대학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형 요소별 비율도 다르지만요. 수능 방법이 반영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택형 수능으로 해서 A형, B형이 나눠졌잖아요. 국어에서도 A형, B형이 나눠지고요. 수학에서도 A형, B형, 또 영어에서도 A형, B형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와 같은 반영 비율 자체가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 수능 성적을 반영할 때 영역별 가중치나 또는 가산점 또는 영어 A, B 내지는 국어 A, B, 수학 A, B 등 지정 영역 등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예, 본인의 수능 성적을 분석해서 강점 있는 그런 영역의 가중치가 좀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그 인문계 학생의 경우에는 제2외국어나 한문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탐구 과목이 두 과목으로 줄면서 학생들 탐구 한 과목을 실수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탐구 한 과목을 제2외국어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은 탐구를 3과목을 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허용해 주는 대학이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내지는 또 건국대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또 제2외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줍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제2외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합격하기 매우 어렵거든요. 따라서 그런 가산점. 또 이제 그 중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영어의 A, B를 모두 허용하는 대학은 가산점이 있습니다. B형 선택자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에서 수학에서 수학 100분위 일정 점수를 반영을 해주거든요. 가산점을. 그러면 그 비율이 아니고 일정 점수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를 설명을 드릴까요? 광운대를 예를 들면요. 광운대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광운대가 가군에서는 일반 선발로 국어 B, 수학 A, 영어 B, 사탐을 선택하는데요. 각 반영 비율이 30, 20, 30, 20 이렇게 반영을 하게 돼요. 근데 나군에서는 우선 선발을 할 때 4과목을 반영하지 않고요. 3과목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어나 수학 A, 사탐 가운데 2개를 선택하고 영어를 B를 고정해서 40%를 반영을 해요. 따라서 영어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가군보다는 나군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군별로 이 수능 반영 방법도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똑같은 수능 반영 비율이지만 이제 그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목을 인문계에서 16.6%만 반영을 해요. 가중치가. 따라서 똑같이 이제 그 광운대하고 명지대를 비교해 본다면 수학을 잘 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 쪽에 또 수학보다는 영어나 국어를 잘 본 학생은 명지대 쪽에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전력 세우실 때 군별 경쟁대학의 모집 인원 그리고 대학별 전형 요소, 학생부 교과 영역의 실질 반영 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중치 등 수능 반영 방법 이 4가지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수능 성적을 받으면 자신의 수능 성적을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을 분석해서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 그걸 통해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청취자분들의 문자 이제 상담을 좀 받아봤는데요. 휴대전화 9211번님 상담 신청해 주셨어요. 점수는 표준 점수고요. 이번 수능에서 국어 A형 2등급 126점, 영어 B형 3등급 121점, 수학 B형 5등급 105점, 화학원 4등급 57점, 생명과학원 2등급 64점입니다. 표준 점수 합은 473점이고요. 내신 3등급입니다. 지원 학교는 가군 가톨릭대 자연과학부, 나군 인하대 화학과, 다군 가톨릭대 생명환경학부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이 점수로 지원해볼 만할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잠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정시 지원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자신의 수능 성적을 분석해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 학생은 제가 대략적으로 수능 표점 합이 473점인데요. 영역별로 473점을 받은 학생들이 영역별 평균치가 얼마나 되나 제가 한번 보면은 국어가 한 118점 정도가 되고요. 국어를 잘 봤네요, 이 학생은. 그렇죠. 그리고 수학이 119점, 그리고 영어가 115점, 탐구가 한 119점 정도가 되니까요. 실제 이 학생의 그 성적을 분석해 보면 국어는 평균보다 8점 정도 높아 보이고요. 수학은 대략 15점 정도가 낮아 보입니다. 영어는 6점 정도가 높고 탐구가 2점 정도가 높거든요. 따라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좀 상대적으로 상당히 못 본 편이라서요. 수학의 반영 비율이 좀 낮고 국어나 영어의 반영 비율이 가중치가 좀 높은 그런 대학이 유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가톨릭대하고 그 인하대를 비교해 보면요. 그 국어하고 수학의 반영 비율은 두 대학이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하고 탐구의 반영비 좀 다르거든요. 즉, 이제,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30, 20이지만, 인하대 같은 경우는 25, 25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예. 따라서 영어 성적이 탐구보다는 좀 좋잖아요. 그죠? 예. 따라서 반영비 30인 가톨릭 대학이 더 유리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여기를 지원해볼 만한 학교인가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작년 결과를 제가 이렇게 보면 가톨릭대의 경우에는 자연과학부 정도가 100분위가 한 82.6% 정도, 생명환경과학부가 79% 정도의 그 100분위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물론 작년 결과를 올해는 그대로 준용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의 영향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본다면 합격을 낙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점수로 보여지고요. 예. 특히 인하대 화학과의 경우에는 화학과는 어쨌든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대보다는 조금 높은 점수대에서 합격선이 결정이 됐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운전하고 계신 분들 또 집에서 이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수험생 자녀 두고 계신 분들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또 잘 모아서 다음 주 금요일에 상담 시간에도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상담 이어지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참 오늘 상담 들어보면서요. 이렇게 하지 않고도 제가 대학을 합격했던 게 다행이라는 생각 마저 들고요. 그런가요? 한편으로는 또 더 나은 대학을 갈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네. 어쨌든 지원 전략을 본인의 성적을 잘 분석해 짠다면 어쨌든 정신 모집에서는 좋은 결과가 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온 상태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측 가능한 결과거든요. 너무 두려워 마시고 예.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전략을 잘 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험생들 이런 요소들 잘 고려해서 전략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안고등학교 엄익주 선생님과 정시모집 대학별 지원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산에 오를 때면 눈앞이 하얘지고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나 주상욱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에코로바와 함께라면 내 방식대로 산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너의 방식대로 산을 즐겨라. Keep your way. 에코로바.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휴대폰 가입할 때 가입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정보까지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가입 신청서 원본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변화된 습관 하나로 원치 않은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까지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SK텔레콤 바른통신문화 캠페인. 인간의 골격은 자기 체중의 20배가 넘는 충격을 견뎌낸다. 제네시스, 인간의 강인함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뉴르부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세계가 주목한 새로운 럭셔리 세단 링컨 MKG. 뒷좌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더 넓고 아름답게. Beautiful. 최첨단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더 편리하게. Intelligent. 이것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Lincoln MKZ.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네.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는 유석현 앵커가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백은지,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김성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